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웅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동향 그리고 특징 ETF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달해드릴 특징 ETF는 나스닥 동일가중 ETF, 채권 커버드 콜 ETF, 그리고 금 관련 ETF 일단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특별 리밸런싱 계획을 발표했죠. 관련해서 나스닥 100 동일가중 ETF 오늘 첫 번째 특징 ETF예요. 네, 우선 그 7월 7일 날 나스닥 거래소에서 특별 리밸런싱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시가총액 탑 상위주들 위주로만 이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지수로서 어떤 대표성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 동일가중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동일가중은 이제 이 종목들 편입 비중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식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몸집 그대로 이제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동일가중은 이런 몸집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게 이 미국 나스닥 100 동일가중 ETF인 티커는 QQQEW예요. 네. QQEW 편입 상위 종목들인데 확실히 나스닥 100 ETF랑은 차이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특별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비중 높은 종목들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서 이 비중 낮은 종목들한테 돈이 가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진 거고요. 지금 오른쪽은 이 나스닥 100 동일가중 ETF인 대표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QQEW 다음에 QQQE가 있어요. 네. 두 개 ETF에 들어온 자금을 좀 합산을 한 건데 보시면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되다가 6월 달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기울기가 거의 수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대신에 이 리밸런싱은 이 종목 비중을 결정하는 이제 방법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랑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이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제 본질 가치를 건드리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ETF는 최근에 꽤 자주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채 장기물 커버드 콜 ETF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어떤 구조가 돼 있냐라는 부분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제 순매수상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ETF 중에 하나가 여기는 TLTW입니다. 보통 10% 이상 고배당 관련해서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같이 정리를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왼쪽은 이 편입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미국 국채 2051년 2월 달에 만기가 되는 국채예요. 네. 이제 발행 금리가 한 1.88% 정도 되고 한 10.95% 정도 편입이 되어 있죠. 근데 쭉 보시면 맨 밑에 제가 따로 이제 좀 빼놨는데 이 TLT US 요거 이제 미국제 장기물 20년 이상 장기물 ETF입니다. 네. 이 ETF에 콜옵션 매도를 쳐요. 네,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당첨이 되는 복권을 판매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역시나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일반적인 커버드 콜에 나타나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 콜옵션 지수가 올라가면 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나스닥이 됐든 일반 S&P 500 지수가 됐든 이런 커버드 콜과 비슷하게 이 해당 기초지수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로축은 이 TLT 미국제 장기물, 그다음에 세로축은 오늘 말씀드린 이 커버드 콜 ETF인 TLTW의 월간 단위 수익률인데 보시면 이 TLT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 선에서 훅 꺾이죠. 기울기가. 네. 5% 이상 잘 못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적합하다. 물론 이제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커버드 콜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다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건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은 금을 포함한 귀금속 관련된 ETF예요. 최근에 금값이 또 다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금 가격 거의 사상 최고가에 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1970년 이후로 좀 금 가격을 좀 그려봤어요. 네. 보시면 이제 1970년대 한 번, 80년대 한 번 급격하게 좀 상승을 보였고요. 2000년 이후에 또 한 번 상승을
보였죠. 공통적으로 이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던 네. 구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주요 경제 지표들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나 혹은 뭐 은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채굴 관련된 네.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이 채굴 산업 자체가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이런 광물을 채굴하는 어떤 장비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좀 많이 탄력성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그렇겠네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금 현물이나 은 현물 같은 경우가 각각 1.6%, 7.9% 올라갈 때 이 금강주라든가 은강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채굴 종목 내에서도 또 대형주, 중소형주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좀 좋은 걸로 좀 가져왔지만, 반대로 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좀 더 빠질 수도 그렇겠네요.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사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을 위로 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다면 채굴 관련된 것들 그 안에서도 중소형 쪽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하게, 강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징 ETF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주요 지표와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볼 텐데 최근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환 변동성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환 변동성이 어떤 지수의 변동성보다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수만 가지고 이제 수익 내기는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1970년 이후에 좀 장기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70년 이후에 좀 쭉 달러 인덱스를 그려보면 거의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최근 10년, 최근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두고 보면 이 이머징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의 상승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 환율 영향도 좀 받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머징 관련된 것들도 좀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조금 살펴보죠. 대표 지수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대표 지수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글씨를 좀 많이 키워봤는데, 네. 지난주 시장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었고요. 지금 EPS 추정치 변동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외한 글로벌 시장, 특히나 이제 미국 제외한 선진국 시장 위주로 좀 EPS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왔다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미국 섹터 좀 바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보였죠. 그 중에서도 이 경기 소비재라든가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주 포함되어 있는, 특히나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기술주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기술주 비중이 꽤 높게 들어있다라는 그러네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분위기는 어땠는지 산업 테마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산업 테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반도체 그리고 5G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차 전지는 살짝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체 관련된 ETF는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 반도체라든가 5G 또 좀 큰 폭 상승 보였던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바이오까지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주간 요약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스닥 100의 어떤 대형주들이 추초에 좀 네.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특별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는 좀 일시적인 수급 관련된 출렁임이었다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 짧게 정리해 드렸어요. 저희 자료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 들어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선생 ETF 교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